일단은 뭐 777, 네. 행운의 숫자 777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3 럭키 세븐. 그쵸? 네, 아무튼 이렇게 777 달성하게 됐을 때, 네,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도 그렇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도 그렇고요. 우리 노란 톡방에 직접 다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뭐 한 5만 원도 안 하지만은 저는 최소한 네, 7만 원은 찍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여러분들께서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 매번 방송 때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요.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보다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일단 무조건 우리가 매수해야 되고 무조건 저는 20% 이상 또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여러분들의 호기심 여기서 조금 확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20% 갑니다, 30% 갑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종목들은 정말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스토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20% 넘게 상승이 나왔고 한창산업으로는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셨기 때문에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의 종목은 오늘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호기심은 자극을 하셨는데 어떤 섹터인지 또 테마인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네. 힌트는 결정적 힌트 많이 안 드리려고 해요. 아, 왜죠? 왜냐면은 사실 제가 이 방송 보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QR코드, 요쪽이 아니 요쪽이죠. 요쪽에 QR코드 네. 통해서 증시콜라텍 노란 톡방 입장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막상 결정적 힌트를 전부 다 드리고 나면은 실제로 이 방송 보시면서 맞추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돌려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매수 포인트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요. 두 번째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고요. 네, 세 번째 매수 포인트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경기 방어 종목입니다. 모르겠죠. 미중 무역 분쟁 수혜해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해주며 경기 방어 종목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종목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뭐 미래생명자원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물론 아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지부터 말씀드릴 건데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로는 대부분 많은 개인 투자자 및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에너지 섹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천연가스라든지요, 뭐 또는 석유라든지 이런 좀 에너지 섹터를 많이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곡물 섹터로 많이 생각을 할 건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은 러시아가 좀 우크라이나에 없는 좀 핵무기, 이런 좀 핵무기 같은 종목 같은 수혜주, 뭐 한창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주목한 거는 곡물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전쟁의 양상이 우크라이나와 조금 미국 뭐 연합군 자체가 조금 이기는 좀 승기를 확실히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핵미사일이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로 조금 이 발사할 가능성도 아직은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핵미사일 같은 경우를 지금 발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전 세계가 멸망하기 때문에 핵미사일은 실제 발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전 세계를 핵으로 위협을 하기보다도 일단은 곡물, 즉 한마디로 조금 이 식량 같은 경우로 조금 이게 좀 위협을 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일단은 러시아 같은 경우가 흑해에 조금 곡물 수출을 이런 협정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탈퇴하거나 파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올 가능성이 전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전쟁을 종전하거나 휴전을 아주 깔끔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조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무기화 삼아가지고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좀 얻어내고 이렇게 좀 휴전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에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봐서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로 이 회사를 오늘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 두 번째 매수 포인트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조금 곡물이라든지 대두라든지 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은 중국 역시도 무시 못합니다. 중국 역시도 굉장히 조금 항무지 땅이 굉장히 많고요. 밭도 많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최근에 조금 동남아에서 캄보디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미국과 중국의 정상 같은 경우가 회담을 했을 때 실제로 뚜렷한 성과라든지 양국의 조금 이해관계만
확인할 뿐이지 어떤 조금 이런 성과가 나온 게 없다고 합니다. 네, 대만 문제를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항상 하면은 대만에 항상 조금 이게 문제가 있고 신장 위구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졌을 때는 다시 한번 대두 관련 종목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대두 관련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신전쟁이라고 해가지고요. 미국과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 이렇게 조금 좀 동북아시아, 네, 이런 좀 남방아시아라고 해야 되나, 아시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쪽에 좀 전쟁이라든지 이런 분쟁 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만큼이나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게 에그플레이션이다. 이제는 에그플레이션에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가지고 제일 중요한 세계적으로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한 현상이 계속 야기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상승 나오고 또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 유명한 뭐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또 그리고 테슬라의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중국의 공장을 많이 지어놓고 조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홍콩의 디즈니랜드 간 사람이 단 3시간 만에 거기서 조금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15일이 갇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가 폐쇄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장 자체가 아예 문을 닫기 때문에 이런 조금 공급망 불안전한 현상이 계속 야기가 되고 이제 탈중국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좀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 조금 이제 대두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어필을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크게는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도 엮여 있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를 3가지나 미리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힌트가 없다고 하니까요. 사실 지난주 방송 보시고 오늘도 종목에 대해서 힌트 주겠지 하셨던 분들은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말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여기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만 되시면 저희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 종목 계속해서 이 투자 포인트 너무 많고 너무 좋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경기 방어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전문가님께서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오실 때 사실 그 후로 시장이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런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오신 걸까요? 일단 저는 지금 많은 경제방송 전문가분들께서 시장 자체를 조금 안도랠리다, 뭐 산타랠리가 이제 올 거다, 증시가 이제 바닥을 지났고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어디까지나 주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욱더 어려운 주식시장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좀 금투세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2023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이션 현상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을 저출산을 잡는 것만큼이나 더욱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시장 2023년 시장 같은 경우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일단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한번 1,400원, 1,500원까지도 상승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소비 같은 경우가 좀 줄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경기 방어 종목으로 이 회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초록색 창에 특징주, 경기 방어주 이렇게만 검색을 해보셔도 그날 주가가 30% 올라갔다고요. 바로 뉴스가 뜬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회사는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결정적 힌트 한 가지를 또 제공해드린 거니까요.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초록색 창에 경기 방어주 특징주만 검색해보셔도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